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를 읽고 공부하는 찰리투나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HTS를 켜놓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처음이네요. 오늘은 지수를 예측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길게 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제가 요 근래의 지수를 어떻게 예측할 건지, 그리고 과거의 하락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했어야 됐는지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썼던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메모장부터 보시면, 지수를 예측하는 방법은 보통 저는 요렇게 다섯 가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상승장이 있을 거고 하락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 오늘도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이평선을 하락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전고점은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 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심각하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추세를 통해서 1차 바닥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저점. 보통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박스권인데 살짝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전저점을 2차 바닥으로 봐야 되고요. 하락장에서는 요 두 개가 바뀝니다. 하락장에서는 전저점이 1차 바닥이고 추세가 2차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RSI도 제가 이용하는 편인데 박스권일 때 조금 유리한 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니까 RSI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30에 사고 70에 사는 기본적인 방법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실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지표임에도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고객예탁금에서 그 주요 자금 흐름에서 신용잔고가 미친 듯이 빠지면서 위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갑자기 시장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개미들이 미수로 가지고 있었던 게 털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기관이 이제는 내가 콜옵션을 하든 뭐 선물 옵션을 하든 뭘 하든 이제 현물 쥐고 올리면 되겠다. 개미들은 다 돈이 떨어졌으니까. 요런 기본적인 원리로 지금 신용잔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뉴스를 봅니다. 요것도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던 내용인데, 대형 언론사에서 지수의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 뭐 헤드라인으로 떼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톡방에서도 제가 어, 혹시 그 지면 뉴스들 헤드라인 갈무리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헤드라인에서 요런 내용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요때가 저점이고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지만 보통 요럴 때가 이제 조금 하락의 끝이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고점일 때는 뭐 코스닥 상승이 어디까지인가, 코스피 상승이 어디까지인가 이럴 때 이제 고점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10만 전화 다시 바라보나라고 뉴스가 탄생을 하고 결국엔 지수는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내용만 가지고 듣고 나가셔도 뭐 응용만 잘 하신다면, 뭐 실전에 잘 적용만 하신다면 요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과거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의 지수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죠. 그래서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시점에 와 있을 때
어디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환호를 하지 말았어야 했냐면 요 전고점 요 포인트에서부터 슬슬 이제 지수의 하락이 오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셨으면 제일 좋았고요. 근데 그렇게 전망이 좋았고 10만 전자가 나온다고 해서 지수가 좋았던 상황에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유가 요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동평균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장기 이평선 240선, 360선, 390선을 거놓고, 근데 360선이나 390선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요 240선입니다. 요 240선이 깨지면 위험하다.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여기서부터는 올라갈지 다시 떨어질지는 조금 더 장을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지지선으로 보는 거는 요 390선이랑 360선인데 지금은 일봉이니까 360선 기준으로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얘네들이 상승장을 그려왔기 때문에 추세가 1차 전저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얘네들이 저점은 계속 훼손하지 않고 상승을 만들어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죠. 지금 바로 전저점을 연결하면. 그래서 여기가 지수가 더 빠진다면 1차 지지선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깨버린다면 여기까지, 또는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지선을 여기까지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도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시나리오는 요 구간이 오면 제 비중에, 제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비중에 한 30%,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 30%를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면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의 50% 정도를 더 매수를 하고 상승을 기다리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어려운 게 매도 시점이 또 어려워요. 그리고 종목도 잘 고르셔야 되고, 지금 제가 이거를 다음번에는 꼭 핀포인트를 설치를 해놓고 해야겠네요. 얘네가 엄청 그게 없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상승할 때 어디서 꺾이는지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전저점을 훼손을 안 시키고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예요. 한 우리가 그어놓은 요 구간쯤에서 지금 여기서 전저점을 훼손을 안 하고 상승을 만들어내다가 요 지금 920포인트 정도나 아니면은 바로 전전 고점인 88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또 다시 하락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또 뉴스를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호재를 만들고 더 상승을 만들고 돌파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될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요 825랑 요 구간이 785로 볼게요. 785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만약에 이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이란에서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희망적인 구간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그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이 안 일어나는 시나리오 때는 여기까지 올 거고, 만약에 전쟁이 나기 시작한다면 여기를 깨트리고 또 여기서 뭔가, 지금 오늘 보면 여기 지금 860선에서 막 전쟁이 날 것 같이 하다가 휴전 협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연치 않게도 항상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우연하게도 여기서 인버스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나오다가 갑자기 시외에서 하락을 했고, 근데 이러고 며칠 뒤에 뭐 카더라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협상 결렬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랑 S&P, 근데 얘네는 전쟁의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미국 지수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얘네는 전쟁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지수라 얘네는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만 그 대외, 우리는 무역 국가니까 대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좀 이런 대외 악재가 있을 때 하락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잠깐 중간으로 빠졌는데 요 부분에서 반등할 것처럼 보여주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하락장에서 페이크들을 많이 주는 게, 좀 뒤로 가볼까요? 하락할 때 꼭 이렇게 막 와 떨어질 것 같다가 이쯤에서 페이크 주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하세요. 이럴 때 갑자기 그 신용잔고 다시 늘어나면서 이제 괜찮나 보다 하다가 다시 이렇게 떨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확한 자기 기준선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고점이나 전저점이나 추세나 요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클리어되지 않았을 때 뉴스가 막 카더라가 나올 때가 좀 많거든요. 이때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RSI는 박스권이니까 이번에는 좀 빼고요. 신용잔고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쪽을 보는 게 좋겠죠. 이날이 최고점이 23년 8월 말이었어요. 23년 8월 말. 8월 초. 8월 말. 죄송합니다. 8월 말일 때 이때 신용잔고가 20KK, 저 이거를 세 자리를 KK라고 부릅니다. 이게 뒤에 거를 부르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K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000이니까 6K, 그 20 셋셋이니까 20KK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20KK였다가 요 바닥이 왔을 때 2023년 10월 30일 31일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얼마나 빠지냐면 17KK까지 빠졌다가 16KK까지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신용잔고가 빠지고 있다가 요점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하죠. 11월 8일 정도. 그러면 신용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8월에서 10월. 그럼 신용잔고가 이때 줄어들었다가 11월 8일 날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시점이 늦고 신용잔고가 바닥을 칠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신용잔고가 바닥을 쳤다라는 거는 11월 3일 보시죠. 요때 이미 반대 매매가 나왔을 거고, 이때 애들이 좌절하면서 빨리 본전이라도 찾자고 하면서 이제
신용정보가 좀 빠지는 편이 많거든요. 살았다 이러면서. 근데 보통 이렇게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고 이후에도 보통 추세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경험치가 조금 필요한 편인데 저는 아마 어 요때쯤 사는 거를 잠시만요. 2023년 너무 멀리 갔네. 요때쯤 사는 거를 이제 신용장고가 계속 꾸준히 줄어들었으니까 요때쯤 이제 고민을 해봤겠죠. 그리고 아마 요때 다시 봤을 때 전저점들을 또 골라놨을 테니까 요거 한번 다 지워보고 한번 여기서 추세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구간일 거예요. 요때 이제 조심해야겠다. 전고점 기준으로 조심해야 되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추세를 보겠죠.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추세를 볼 거니까 보통 여기서는 뭐 근데 깨트렸으니 이제 전저점을 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전저점, 전저점, 전저점. 전저점은 보통 2개까지, 3개까지는 좀 비현실적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깨졌으니 잠깐 너무 둬보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30% 정도 해보고 이 부근에서 50%를 시작해보고 신용장고를 10월 말에 떨어지는 걸 보고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오늘 말이 길어지면 지려질 수 있으니까 원래 오늘 제가 정식 강의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박스권이라서 막 그렇게 하락을 할 것처럼 보이진 않은 상태라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장이 되면 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RSI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 하락 지표 기준으로 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요런 선들을 보고 거의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이거 기법에 다 나와요. 요런 것들 보고 요렇게 어느 정도 먹을 구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분명 사각형 여기 있다. 찾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하락장에서는 요런 구간들이 있고 매도할 때는 요런 구간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상승장과 비슷한 약간 박스장이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쳐보니까 이렇게 거봤어. 계속 이런 식으로 얘도 거봤어. 근데 뭔가 추세가 안 맞아. 여기는 맞네?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를 넣어놓고 여기서 한번 사보고 여기서 한번 사보고 했을 때 요런 구간에 매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가 지수 감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 요즘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슬픈 게 지금 요 구간에 대응을 좀 하긴 했는데 단타로만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스윙으로 끌고 가던 애들을 팔고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예수금으로 오늘 보셨겠지만 엘컴텍이나 흥구석유 뭐 이런 애들로 뭐 흥하에온 이런 애들로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도 놓쳐서.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일단 오늘은 이제 흐름 정도만. 그다음에 다음번 강의 때는 요거를 좀 최대한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오늘은 제가 그냥 급작스럽게 켜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여기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과거 데이터에서 박스권에서 어찌 움직였는지, 상승권에서 어찌 움직였는지, 하락권에서 어찌 움직였는지, 요 정도를 미리 추세선 지금 앞에서 알려드렸던 요 아이템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를 가지고, 신용잔고 내려보면 제가 계속 내려드릴까요? 계속 나옵니다.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지워지는 데이터는 분봉입니다. 분봉은 지워져요. 얘네는 이렇게 계속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분봉은 1년인가 2년인가 지나면 그 분봉이 조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분봉은 지워지더라도 요런 그 매일매일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요런 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번에 지수가 하락할 때 본인이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돈이 되는 뉴스를 읽고 공부하는 찰리트니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